안개꽃 2부. 혜진이 먼저 자리를 비우고 검안서를 받아들고 사무실로 가는 길에 뭔가 궁금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정영사는 김영사에게 넌지시 질문했다. 근데 선배, 경감님은 왜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아, 넌 좀 늦게 들어와서 모르겠구나. 이거 비밀이라 그랬는데. 이리 좀 가까이 와봐. 정영사는 김영사에게 밀착했고 김영사는 주위를 살피더니 소근소근 정영사에게 말했다.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대인공포증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냥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식은땀 흘리고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오더라.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도 엄청 싫어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싫대. 모르겠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있음 공황 장애까지 온다고 하던데. 말끝을 흐리던 김영사를 정영사가 의심스럽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되게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아니야 임마. 나도 그래 주워들은 거야. 내가 뭘 알겠냐. 됐고 빨리 사무실에 튀어가기나 해. 왜 괜히 화를 내고 그래요. 나 촉이 오는데. 닥치고 빨랑 뛰어. 김영사는 정영사의 이마에 딱밤을 먹이고는 서둘러 뛰기 시작했고 빙그레 웃으며 정영사도 쫓아 뛰기 시작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가면을 벗고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는 혜진의 뒷모습과 화이트보드에 적혀있는 파일링이 보인다. 인기척을 느낀 혜진은 서둘러 가면을 다시 쓰고는 김영사와 정영사를 보지 않은 채 손을 흔들었다. 왔으면 파일링 확인부터 해요. 그리고 수사 계속하고. 경감님, 두통 있으세요? 진통제 하나 있는데 드릴까요?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조금 쉬어주면 괜찮아질 겁니다.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김영사와 다시 알파벳을 살펴보는 혜진을 바라보다가 뭔가 알겠다는 듯 비식 웃으며 정영사는 들어왔던 문을 열고 다시 나갔다. 야, 너 어디가? 잠시 커피 좀 사올게요. 멀어지는 목소리와 함께 김영사는 둘만 남았다는 상황에 멋쩍게 머리를 벅벅 긁었다. 그리고 혜진이 적어놓은 파일링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에? 여자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피해자의 절단된 머리 위치로 보나 행동으로 보나 제가 생각했을 땐 확실히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침대에서 눕혀놓은 채로 절단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김영사님 꽤나 예리하네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피가 흐르는 방향이 한쪽으로, 그것도 인위적으로 매번 같다면 피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다른 위치에서 살인을 하고 수평인 침대에 시체를 두고 특징적인 모양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파벳을 나열하며 무표정으로 말하는 혜진을 얼빠진 표정으로 바라보는 김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내 곁으로 다가와 혜진의 손끝을 살폈다. 그 알파벳은 도대체 뭐예요? 몰라요. 암호 같은데 자길 잡아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놈, 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암호를 남길 리가 없거든요. 프로파일러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러는 거예요. 김영사가 이 여자 생각보다 꽤나 대단한 여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감탄하고 있을 때 시선은 그대로 알파벳에 집중하며 혜진이 훅 하고 대답했다. 왜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요. 그럼 일단 병원에 기록이랑 조사 좀 해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전과 기록은 없을 거니까 전의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소용없을 겁니다. 김영사는 뭔가 들킨 듯한 표정을 짓다가
입맛을 쩝하고 다시고는 혜진을 뒤로 하고 사무실을 벗어났다. 김영사와 정영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며칠 내내 근방의 정신병원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확실히 영장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기록을 조사하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김영사는 특유의 넉살로 환자 명단 기록 정도는 살펴볼 수 있었는데 기록들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뭔가 발견한 듯 흠칫거리더니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생각을 무시라도 하듯 몸은 이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병원 밖을 나서서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어디 가세요, 선배님? 생각난 게 있어서 그래. 먼저 들어가. 김영사는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급하게 출발했고 조수석에는 차트 기록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수첩에서 삐져나온 사진엔 웬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선영 씨가 그럴 리가 없다고. 급하게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에 있는 한옥집이었고 김영사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계십니까? 네시요. 한 할머니가 나오며 되물었고 목소리의 주인공이 김영사라는 것을 알고는 반가워했다. 아니, 이게 누군겨? 김영사 아닌겨?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니야, 뭐 잘 지냈지. 근데 여기 웬일인겨? 선영이 보러 왔어, 얘? 네. 선영 씨 잘 지내나요? 그게... 요즘 상태가 더 안 좋아져 심더. 요즘 뭘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만. 하도 밖에 나가갖고 새벽 아침에나 들어오고 해가지고 불안해서 일어났지. 어제도 어딜 갔다가 온 건진 몰라도 물에 빠진 생쥐거를 하고 왔다 아이가. 할머니는 밖에서 숟가락으로 고리를 막아 닫아놓은 문을 열며 선영의 상태를 보여주었다. 뭔가 중얼중얼거리며 책을 보다가 책을 찢는 모습이 보였다. 선영 씨? 선영은 김영사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잠깐 멈추더니 김영사를 바라보았다. 이게 누구야? 김정석 아니야? 야, 김정석! 소름 끼치게 웃으며 자신에게 달려들자 김영사는 깜짝 놀라 뒤로 주춤했다. 선영 씨 왜 이래? 괜찮아? 야, 나 여기서 좀 빼내줘. 좀 빼내줘봐. 넌 할 수 있잖아. 경찰 아니야? 경찰. 경찰이잖아. 이 씨발 빌어먹을 경찰 새끼야. 선영은 종석을 붙들고는 울다가 웃으며 말했다. 선영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잘나가는 강력계 형사였다. 총명하면서도 행동이 빨라 모든 경찰들은 그녀를 신임했고 후배들 역시 그녀를 신뢰하고 따랐다. 눈치는 물론 넉살까지 좋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이른바 일 잘하는 경찰이었다. 그녀가 잡아넣은 범인만 해도 몇 트럭은 될 만큼 승승장구하고 있던 중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무래도 잘나가는 강력계 형사인 만큼 그녀의 얼굴을 아는 것은 물론 앙심을 품은 사람들도 많았을 터. 하지만 그 수많은 협박에도 선영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다. 혹시 모를 일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은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내비추는 행동은 하지 않을 만큼 강인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 혹시 모를 일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녀는 정신을 놓아버렸다. 비밀리에 잠복을 하던 그녀는 마약 밀거래 현장을 덮쳐 일망타진할 기회가 있었고 물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덮쳐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마약 밀거래범은 그녀의 약점을 쥐고 흔들 계획이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를 눈앞에 데려다 놓는 것. 선영의 모친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다. 행여나 그녀에게 해를 끼칠까봐 일부러 복지기관에 자진해서 들어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놈들이 냄새를 맡고 빼내온 것이다. 복지기관에 있어야 할 어머니가 자신의 눈앞에 있자 늘 이성적인 선영도 감성적인 모습이었다. 선영은 사실상 모친을 위해 경찰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경찰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되었다. 그 교통사고가 일방적인 사고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것을 안 순간 그녀는 경찰이 되기로 마음먹었고 복수를 꿈꾸었다. 그리고 소중한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었다. 마약 밀거래범은 자신들을 그냥 풀어줄 것을 요구했고 선영은 망설였다. 선영이 입을 떼어 그러겠다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선영의 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러지 말라고 말했다. 선영은 입술을 질끈 깨물고는 덮치라고 손짓했고 모친을 잡고 있던 우두머리는 가지고 있던 나이프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목을 그어버리곤 달아났다. 선영은 비명을 지르며 모친에게 달려갔고 응급실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소중한 한 사람마저 잃어버린 그 순간 선영은 절규했고 좌절했다. 죄책감과 절망감에 우울증은 물론 끝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그녀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경찰 배지를 내려놔야 했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병원 기록에 따르면 강박증에 몸이 상처가 날 만큼 문지르는 행위로 인한 결벽증, 해리성 인격장애 등 갖가지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놀라울 만큼 이성적으로 변하는 경찰이었던 당시의 인격과 부모님의 관심을 원하는 아이의 인격, 그리고 공격적이고 사나운 인격 등 여러 가지 인격이 그녀의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라면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던 김영사였다. 그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이었던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 물론 아무 손도 쓸 수 없었던 경찰도 증오하고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질문했다. 선영 씨. 그의 부름에 선영은 대답 없이 눈을 치켜뜨며 바라보았다. 지난 3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넌 다짜고짜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지난 3주 동안 뭐 했어요? 야, 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 내가 뭘 말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육하 원칙 같은 거 따져가면서 다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어? 그녀는 수척해진 얼굴로 김영사에게 따지듯 물었고 이내 발작적인 고개 까딱임과 함께 거울을 보며 자신을 단정하게 꾸미기 시작했다. 시시때때로 변하며 좀처럼 가늠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그녀가 조금은 두려웠다. 그는 내색하려 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선영은 한눈에 알아본 듯 했다. 왜? 내가 무서워? 아니, 나랑 뭐 어떻게 하고 싶냐? 너 나 좋아했잖아. 아니야? 소름 끼치는 미소와 함께 광기 어린 눈빛을 한 채 김영사의 코앞에 그녀의 얼굴이 다가왔다.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그녀의 시선을 피하고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상식적으로 절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의 그녀다. 그렇다고 해서 심증만으론 절대 그녀를 서까지 데리고 갈 순 없다. 최근 한 달 사이 밖으로 자꾸 나가 새벽이나 돼야 돌아왔다는 할머니의 말이 뒷받침을 해주는 듯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심증일 뿐이다. 김영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전문의와 함께 동행을 할 걸 그랬나? 갖가지 고민에 빠져 있던 와중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그녀의 방 귀퉁이에 화사하게 꽂혀 있는 안개꽃 한 다발을. 한편 뚜렷한 증거가 없어 수사에 난항에 빠져 있을 때쯤 또 같은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렸고 혜진은 차키를 들고 나갈 준비를 했다. 이렇게 빠르게 살인이 진행이 되니 혜진도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아무런 손을 쓰질 못하니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두통은 계속해서 잦아지고 이번엔 반드시 잡고 말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다. 급하게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혜진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여보세요? 경감님, 네, 정영사님. 말씀하세요. 지금 좀 빨리 오셔야겠는데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이번 피해자가 국과수 부검의 신민정 씨입니다. 뭐라고요? 신민정. 그녀는 국과수에서 거의 모든 사건의 검안 부검을 도맡아 해낼 만큼 실력 있는 부검이로 혜진이 신뢰하는 몇 안 되는 부검이었다.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도 잠시, 다시 이성을 찾은 혜진은 급하게 엑셀을 밟아대며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이윽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혜진은 서둘러 모자를 눌러쓰고 차에서 내려 사건이 일어난 오피스텔로 들어섰다. 그리고 덧신을 신고 장갑을 끼고는 피해자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시체는 전 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되어 있었고 방안도 너무나 깔끔한 상태였다. 머리가 혹시 모를 증거가 있을까봐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역시 철두철미하다. 한숨을 쉬며 현장에서 벗어난 혜진은 부글부글 속이 끓어오름을 느꼈다. 이제 주위 사람까지 살해당했다. 뭘 하자는 걸까? 벌써 3명이나 죽였는데 왜 아직도 못 잡냐고 내 주위 사람까지 건들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걸까? 짜증이 있는 대로 솟구쳤다. 제발. 매사 침착하고 예의 바르던 혜진이 거칠게 장갑을 벗고 나지막하게 욕을 내뱉자 현장에 있던 형사와 경찰들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는 무심결에 돌아봤던 옷걸이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리고 가만히 장갑을 다시 끼고는 부자연스럽게 느낀 것을 꺼내들었다. 바로 민정의 부검 가운이었다. 보통 작업 가운은 이렇게 다른 옷들과 함께 옷걸이에 걸어두지 않는다. 빨려고 들고 왔거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두지 집엔 가운이 보통 없는 게 정상이다. 가운을 들고 우선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뭔가가 잡힌다. 그것은 민정의 수첩이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손거울이 나왔다. 혜진은 슬쩍 웃음을 지어 보이곤 불을 끄고는 블랙라이트를 비추어 보았다. 혈흔 자국이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는 생각에 묘한 쾌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거울에 지문이 있는지 채취를 부탁하고
수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수첩엔 마른 안개꽃 한 송이와 함께 장선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